2주 만에 돌아온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과 사람들 원정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좀 심란한 뉴스가 좀 많잖아요. 네. 방금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좀 심란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우주 여행,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우주. 네. 예. 특히 이제 민간 우주 산업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요. 민간 우주. 네. 민간 우주. 제가 민간 없는 동안 우주, 예. 네, 항우연이랑 뭐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셨던데 또 이런 얘기 잘 안 하셨더라고요. 항우연뿐만 아니라 나사하고 또 중국 창천국하고 제가 없는 게 낫겠네요.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 해왔는데 중국 창천국하고 전화 인터뷰한 건 저희밖에 없어요. 예. 네. 나사의 그 화성에 로봇 보냈잖아요. 헬기. 그렇죠. 네. 그 헬기 개발한 쪽하고 인터뷰한 것도 저희밖에 없어요. 제가 없는 게 확실히 낫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그 나사나 그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그렇죠. 이 민간 뭐 우주 산업 이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민간 우주 여행이 있고요. 이건 이제 민간 회사가 또 민간인들을 모아서 여행 가는 민간인들이 여행만 하는 거하고 네. 아예 민간인들이 개발한 걸 타고 민간인들이 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되게 겹쳐요. 겹쳐요?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민간 우주 산업은 이제 민간 회사가 발사체를 만드는 거예요. 발사체.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항상 겹치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대충 두 가지로 사실은 되게 연관돼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발사체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 외에도 사실 발사체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이.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자, 첫 번째 누가 일단은 뭐 최초는 이게 사실 2021년 여름에 그 경쟁의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 세 사람의 경쟁 구도를 보는 게 하나는 그 버진 그룹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고 개짜 있죠. 버진. 이 사람이 사실 제일 먼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로켓 회사 우주 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이제 앨런 머스크. 앨런 요 머스크. 셋이 지금 가장 큰 경쟁자인데 맨 처음 올라간 거는 2021년 7월 11일에 이제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회사에서 유니티라는 이제 이 우주선을 올리게 되는데 이게 근데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비행기에서 발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 올라간 게 85km 정도밖에 안 돼요. 80km가 넘으면 나사에서 인정하죠.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나사나 미국 쪽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국제 항공연맹에서는 100km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그 지점을 이제 맞춰간 거예요. 85니까 80은 넘어갔는데 네. 100은 안 됐지 않나요? 100은 안 됐다. 이게 이제 카르만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물리적인 이유로 이제 이거를 선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관점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쨌든 이 버진 갤럭틱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나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넘어갔지 않았느냐 해서 우주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유니티 첫 번째 85km까지 올라간 민간 비행선 영상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비행기에서 붙어 있다가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오케이. 비행기 업혀 갔다가 발사가 됐어요. 높이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85km 정도까지 저 때는 88.5k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중력을 경험하는 거네 이제. 근데 사실 저 무중력 경험은 불과 3, 4분이고요. 3, 4분. 유니티가 비행을 하는 시간은 한 14분 정도? 14분.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88.5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아까 수영한 사람이 저 자유낙하하니까. 사람이 사장이죠. 그렇죠. 예.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개짜로.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80을 넘기긴 했지만 뭐 그게 우주 여행이냐.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뭐 태어난 게 누굽니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 그 블루 오리진의 저 제프 베이조스죠. 아마존 CEO. 아마존. 예. 이분이 불과 9일 후인 9일 후에 7월 20일에 뉴 셰퍼드라는 로켓을 발사해서 100km에 도달을 합니다. 이름이 뉴 셰퍼드야? 그러니까 뭐 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뉴 셰퍼드. 나름 우주 탐사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100km 살짝 넘었어요. 107km가 도달을 했고. 적어도 100은 넘어가야지. 근데 그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앞에서 그 리처드 브랜슨이 자기 트위터에서 막 자랑했을 때 막 비웃었어요. 85km 가지고 뭘 그러냐. 근데 사실은 15km 더 올라간 거긴 해서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자, 요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영상을 먼저 봅시다. 예. 자, 영상이 있나요?
이거 아니에요? 아마 이 영상은 없을 아, 거예요. 영상은 없어요. 예. 예, 영상은 없고. 요거는 이제 땅에서 발사해가지고 100km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건 느낌이 어떠냐면요. 마치 우리 자이로 드롭 있잖아요. 자이로 드롭을 100km 공중까지 쏘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찍고 내려온 거구나.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긴 갔다. 예. 가긴 갔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자유낙하하니까는 3, 4분 정도 이제 느끼는 거죠, 무중력을. 비행이라기보다는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온다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주에 머물렀다 하는 단계는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이제 스페이스 X인 거죠, 역시. 스페이스X. 이쪽이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확실히 앞서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역시. 요것도 불과 2달 후입니다. 또 9월에 미국 이건 플로리다에서 기억난다. 인스피레이션. 그렇죠. 인스피레이션 굉장히 유명했던 상황인데 이제 스페이스X 그 팰컨 9 로켓에다가 이제 크루 드래곤을 실어가지고 여기에 4명이 탑승을 했었죠. 자, 요거 영상으로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우주에 올라간 상태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하는 모습인데 진정한 우주 비행이지. 많이 올라갔죠. 저거는 뭐 고도 500km 이상 올라갔으니까. 100km가 아니라 500km. 요거는 이제 궤도에 사실 올라간 거죠. 궤도에 올라간 거네. 100km까지는 궤도라고 할 수 없는 위치고. 그렇죠. 그 내부를 보시면 옛날에 아폴로 이런 거하고는 달리 상당히 쾌적하고요. 넓고 좀 뭐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전부. 막 옛날 우리는 전부 버튼 누르고 막 복잡한 그런 계기판을 연상을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4명이 탔다고요? 4명이 탔죠. 누구 다 탔어요? 여기 원래는 이제 이런 거 보면 항상 재벌이 돈 많이 써서 수백억씩 내고 가는 거잖아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건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잭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모르지만 IT 억만장자라고 해요. 네. 이 사람이 나머지 3사람 돈을 내줬어요. 뭐예요? 친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료는 절대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얼마 썼답니까 그래서? 그래서 2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2억 달러요? 네. 그러니까 2천억이 넘게 든 거죠. 1인당 500억 이상 쓴 그러니까 거고요. 부자 하나가 2천억을 써가지고 네. 친구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친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서 3일 동안이나 체류를 하니까 아까 3, 4번 있었던 거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이게 진짜 우주 비행이네. 이게 진짜 우주 비행입니다. 근데 2천억이요? 이게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2억도 아니고? 진짜 우주 비행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차라리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혹시 모르는데 2천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4명이 가려면 2천억 있어야 2천억. 되고요. 친구를 잘 사귀면은 또 그럼 한 사람당 500억이잖아요. 500억, 700억 뭐 이렇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에 것들 앞에 2개는 5억도 못 하겠구만은. 앞에 2개는 3억 5억이면 가능해요. 그 정도면. 아, 그 정도는. 예, 100km 올라가는 정도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3일 정도 있으려면 500억, 700억 든다고요? 네. 그게 무슨 민간이야? 그런 민간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다고?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앞에 그 노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우주 가서 뭐 일주일씩 구경하고 오고 우리는 뭐 3억 5억도 솔직히 가기 힘들잖아요. 3억 5억도 힘들죠. 예, 근데 완전한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이긴 하나 한 사람당 500억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전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가려면 며칠씩 가고 500km씩 가려면은 6개월 동안 사실 다르고 다 집어치우고 훈련소에 살아야 됩니다. 6개월간 우주 비행 훈련을 받았구나. 네, 실제 우주 비행사처럼. 그러면은 승객이 4명이고 네. 조종사가 따로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간 거죠. 이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가 된 거네 아예.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그러면은 민간인들이 일반인들 4명이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우주선을 직접 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이야, 대단한 거네 이건. 뭐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아마 그 성과를 갖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체력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필요해서 근데 돈이 있다고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를 보고 그런 말을 공장장님 합니까? 같은 경우나 저도 마찬가지고 체력이 딸리면 이게 중간에 좀 그러니까 인생에서 6개월을 통으로 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주 비행을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500억씩 있어야 돼. 1인당 500원씩. 이게 무슨 민간 우주 비행입니까? 근데 역시 앞에 그 염가 판들은 2개는 한 하루에서 3일 정도만 훈련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 체험이구나 우주. 사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진정한 우주 비행이라기보다는 우주 유사 체험. 그 무중력을 몇 분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창문으로 지구 살짝 지구 내려다보고 그렇죠. 지구 둥근 모습이 보인다. 뭐 이 그 정도죠. 정도구나. 사실 둥근 모습도 잘 안 보여요. 이 정도 100km 정도는. 근데 전문 비행사가 아닌데 그러면 그
지구를 몇 바퀴 돈 거예요 이게? 지구를 열 몇 바퀴 정도 돌았죠 오. 아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돌아올 처음에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돌아올 때는 그 크루 드래곤이 돌아오죠. 아 그러니까 이 우주선 자체는 지상에서 원격 조종되는 부분이 있었겠구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겠죠. 요즘 사실 그거는. 이 우주선이란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우주 비행사가 조종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고요. 마치 거대한 탄환에다가 사람을 실어놓고 쏜다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탄환이 지상에서 조정이 된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이제 뭐 된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몇 년을 해왔으니까 사실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벌써 5번 이상 이 민간인을 우주에 100km 높이에 근데 보냈다고 특이한 하고요. 게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아마존 CEO는 자기가 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존 CEO는 탔고요. 아 탔어요? 앨런 머스크가 안 일론 타죠. 머스크가 안 탔지. 네. 앨런 머스크는 글쎄요 뭐 그 돈도 많이 드는 건데 자기가 타면은 500억을 또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는 본인이 우주여행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 꿈을 어릴 때 꿈을 이제 실현하는 거라 결국은 자기들이 한 번씩 타보는데 나중에 가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제? 모르죠. 뭐 6개월을 비울 수 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돈 때문에 안 탔을 리는 그건 없는 아니겠죠. 것 같고. 근데 사실 제프 베이조스하고 리처드 브랜슨은 좀 타야 되는 게 있었던 게 이게 실험 실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탐으로써 안전하다는 걸 예,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이걸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탔잖냐 안전하다 이걸 그렇죠. 그런 보여주려고 부분에 했다. 어필할 수가 있는 게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이제 사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히 국제 우주 정거장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 예, 그 우주 정거장 갔었죠 실제로. 가서 도킹도 했었고 사실 나머지 두 쪽하고는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나는 거죠. 엄청나게 나는 거죠. 도킹도 굉장히 나머지는 어려우고 그 지상하고 비교하자면 그 어뮤즈먼트 예, 아주 파크. 비싼 어뮤즈먼트에 가깝죠. 디즈니랜드 파크 같이 가상 경험을 하는 거라면 여기는 실제잖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여행이죠. 실제 나사가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그런 나사는 기술력 완전히 갖춘 것이고. 거의 완전히 갖췄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재밌었던 게 특히 어떤 그 상황이냐면 팔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팔콘 9은 그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굉장하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로켓을 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켓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역추진해가지고.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히죠. 저도 처음에 그 팔콘 성공한 거 보고 나서 이건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 진짜 실현이 됐네 싶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 블루 오리진 그 제프 베이조스 것에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우주 관광을 하고 있는 로켓도 그렇게 돼요. 되는데 이제 이거는 100km 올라갔다 거의 수직으로 돌아오는 아까 제가 자이로 드롭 얘기를 했지만 그런 느낌이니까 훨씬 기술적으로 좀 쉬운 일이고 스페이스X는 실제로 이제 궤도를 완전히 돌고 그런 네.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땅으로 이제 내려올 착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될 때는 그 꼬랑지에서 불이 나와서 올라가는구나 싶은데 내려올 때도 꼬랑지에서 불이 내려서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 긴 게 진짜 신기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어릴 때 생각했던 로켓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비과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짜 그게 되는 게 아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사실 뭐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앨런 머스크나 저나 뭐 어릴 때 그런 로켓을 염원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부분을 앨런 머스크가 좀 돈과 기술로 실현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실현해서 만들어낸 거죠. 사실 앨런 머스크는 지금 좀 대단한 게 앨런 머스크 이 재밌는 부분이 스페이스X하고 사실 얼마 전에 또 이제 같이 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갔던 팀이 있었어요. 국제 우주정거장. 예,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원래 8일 일정으로 갔었거든요. 우주정거장. 네, 8일 일정으로 갔었는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상의 기상 악화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게 돼서 일주일을 더 있는 정말 로또를 타에 당첨된 그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뭐 제주도 갔다가 뭐 그 태풍 와서 못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일까지 이제 우주에서 벌어진 상황도 있었고 우주정거장도 민간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지금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사실은 거의 기능이 다 됐어요. 오래됐죠. 20년 넘었잖아요. 오래됐죠. 노화됐고 그리고 그 러시아가 빠진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뭐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고 하지만 주축은 항상 미국하고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가 빠져나오는데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중국 거. 탱궁이에요. 예. 네. 근데 이걸 좀 미국이 좀
보고 있고 싶어하지 않죠. 이런 상황을.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민간 기업으로 우주정거장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정부는 나사는 아예 달에다가 이제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민간 우주정거장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도 있다고 하니까. So HAB 1 is that first module. It has 4 crew quarters. It has payload. 이거는 물론 뭐 CG로 지금 구축을 한 거겠습니다만은 Separate modules to the ISS.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만들 것이다. 저거는 민간한테 일임을 하겠다는 거죠. So a lot of thought. This will be really the first time. 근데 사실 저거보다 더 흥미로운 거는 나사에서 달에다가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달까지 저거 다 옮겨가지고 달에다가 달 궤도에 이제 커다란 우주정거장을 저것도 만들면 민간이.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나사에서 하겠다는 거고 돈이 많이 드니까. 달에는 나사에서 하고 네네. 지금 ISS 국제우주정거장은 20년 됐으니까 이건 수명이 다 돼가니 새로 이제 민간 우주정거장을 만들려고 미국이 독려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중국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우주에 그게 싫다는 거지. 미국이 그런 건 또 못 보고 있죠. 아니 미국이 이제 앞으로도 자기들이 패권 국가가 되겠다 계속해서 네. 그러니 반도체는 한국이 돈을 좀 덜 벌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자기들이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건 목표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우리가 미국 패권 국가 되게 하느라고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근데 미국이 가끔씩 보면 어느 시점에서 좀 초조함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타이밍. 예, 미국 뭐 중국의 약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전쟁 상황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거 영상과 함께 보니까 이 재밌네. 앞으로는 이 영상이 있는 걸 주로 좀 다뤄주세요. 아, 네. 네, 말로 하니까 졸려요. 저 공장장님도 졸리세요? 하여튼 우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은 저희가 영상과 함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